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556호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6조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업무를 명시하고 안제 7조 제2항 제6호의 재정안정화 개정 정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였습니다. 안제 7조 제3항과 제4항에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제 10조 제4호와 제5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안제 2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 측에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역량 평가 결과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21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계좌를 설치하여를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개정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제2항의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 재정안정화 개정 정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으며 제3항에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 현황, 갈로 열고 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 갈로 닫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4항의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제2호 위원회의 주요 심의 의결 내용, 제3호 위원회 구성 운영 변경 사항 등을 각각 신설하여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과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5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위원 해촉 사유로 추가하여 성별 역량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2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기금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부 556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검토 결과입니다. 국민건의위원회는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급 예금 계좌 개설 운영,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규정 신설과 재정 안정화 개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내슈라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건의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 거제시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예치 현황을 심의 내용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 의결 내용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어떤 고금리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금의 그 이율을 이제 운용 이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도 똑같이? 네, 지금도 저희가 이제 시군구로 지정된 곳이 경남은행이거든. 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의 최고 높은 이율의 정기 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국민건의위원회 이제 이거는 정보 사항을 반영시킨 걸로 반영시키는 보시면, 거다, 그죠? 그 평균 몇 프로 정도에 예치됐나요? 지금 2024년도는 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한 3.4, 5%, 지금은 2.4에서 한 2.7% 사이. 아, 그게 이제 회계과 업무 보고 받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개발공사 네. 개발공사 그 뭐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이율이 3.7%인가 3.8%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제시가 그때 한 3.4나 이렇게 되고 지금 아까 또 2. 몇 프로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금리가 좀 내리는 네네. 추세도 있지만 최대한 고금리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금 운용은 개발공사가 잘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잘 좀 운용해 주시고요. 입금 관련해서는 아마 또 이 비슷한 또 조례를 해가지고 우리 또 공공 예금. 그거 해가지고 김영규 네. 의원이 조례했던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운용 수익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위원회 해촉 사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그러면 내가 위원이 되기 위해서 그걸 내가 그 떼내는 어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당시 그 범죄 사실 조회 뭐 경력 증명서인가 뭐 그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 출마하면 맨날 떼내는 거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성범죄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범죄 경력 조회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뭐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 중일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위촉을 할 때도 이런 글을 이제 우리가 뭐 정명서로는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건 국민건의위원회에서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성별 영향평가에서 하는 건데 제가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 말고도 아동에 관련한 조례 그 8대 때도 심의하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적어놨는데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흔히 징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담아 놓음으로써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게 아니라도 뭐 범위 이제 유지 손상을 했을 때는 해촉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성폭력 범죄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헌을 이제 위촉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법률적으로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이제 뭐 그러니까 위헌을 이게 위촉할 때는 법률에 명시가 돼 있으면 있어야지 이 사람을 조회한 내역들을 받을 경찰서에 수가 예, 조회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처럼 뭐 공직선거법상에 출마자들은 이런 걸 제출해라 네. 이렇게 명시돼 있어야지 네. 이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위촉할 때에 어쨌든 우리가 뜨끔하게 하는 작용이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또 위촉하는 공고에 있어서도 좀 강조해가지고 네. 내는 뭐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거는 도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우리 가족 정책과입니까? 거기서 이제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성별 영향 평가를 성별 제가 영향 조례를 평가, 이렇게 뭐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성별 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늘 조례마다 붙던데 네네. 의미 있는 항목을 추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저는 이 조례 올라와서 최근에 김동수 의원님이 통합재정 안전기금 관련해 가지고 좀 뭐 개정에 대해서 손을 보고 있다 해서 그 내용이 조금 있는 줄 알았더만 전혀 없네요,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이 네. 별도로 이제 발의를 준비하고 그것도 있는 얘기 나온 사항이고. 지가 좀 됐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서하고? 그건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이제 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직 그 답변을 아직 못 받았기 이제 때문에 그 위원님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율 내용의 핵심이 이제 그 적립금액의 몇 %까지 쓸 수 있는가랑 네, 그리고 시장의 권한으로 뭐 이제 현금성을 쓸 수 있는가랑 그 내용인 거죠. 네, 그 주요 몇 내용은 그걸 퍼센트 알고 쓸 수 있습니다. 있는가는 사실 뭐 다른 시 조례도 뭐 작게는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데 30% 밑으로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재정 관련해 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연구를 깊게 하는 나라살림연구소 내용 같은데 네. 저도 그 김동수 의원님이 발의한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재정안전화 개정 그 자체가 우리가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좀 여유분을 적립해가지고 세입 여건이 악화됐을 때 사용하라는 그 최초 목적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한 내용들 조례가 뭐 상한율을 적용해서 각자마다 써라.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적립금의 총액 기준의 80% 이상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120군데 된다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면서 이제 뒤에 덧붙이는 말이 사실상 이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제 50%뭐 정도까지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던데 70%, 80% 넘어가는 단체는 통합재정 안정화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로 저는 봤어요. 맨 마지막에 정창수 그 소장님이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표한 말을 보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비율이 이제 낮게 책정이 됐다 하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적립을 했다가 저희가 그 긴급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세입 여건에 따라서 그 기금을 사용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게 만약 50%만 쓸 수 있다면 사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뭐 그래서 그 법에서도 지자체 조례로 지자체 여건에 맞게 그렇죠. 하라는 각 거고 지자체마다 여건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70% 이상이 그래서 우리가 맞는 늘 것- 이제 네. 행정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243개 지자체가 비교 행정인데 그렇죠. 네. 통상적인 평균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에서 위임했다는 건 분명 그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200몇 군데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들은 있습니다. 한 80%가 예.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반반 정도던데요. 120군데 정도가 80% 이상이고 또 그 밑으로는 아래고 70%가 또 많고 70%도 있고. 90%도 아무튼 그 있고. 퍼센테이지는 그건 뭐 자율적으로 조례에 우리처럼 담을 수 있는 중견 도시 내용입니다.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고민 한번 해봐 보시고. 네. 저는 이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게 그래서 김동수 의원님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개정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제가 마지막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5년 국세 징수분의 감소에 따른 보통 교부세 재정 부족액, 조정의 하락 등으로
대부분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개정 적립액의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적립앱을 자신의 임기 안에 사용하려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에서 약간의 폐단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실가의 의견은 또 나중에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보면 되겠지만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 올라오기까지 한번 그 개정하는 의원님하고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입 여건이 뭐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뭐 나빠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인구 정책 그리고 우리가 출산율이라든지 고령화 이런 거 봤을 때 뭐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은 뭐 예단하기 어렵지만 조금 또 최근 사례를 봤을 때 힘들지 않을까. 개정하는 의원님하고 한번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최대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130억 원을 적립을 했었고 올해도 최대한 또 여유 재원이 생기면 적립을 해서 좀 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하면은 저기 딱 뭐 어떤 또 지자체는 뭐 50억 이하는 아예 손도 못 대도록 한다 뭐 이런 단서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이제 이 기금에 있는 지지가 그게 필요할 때는 뭐 그러니까 적립 금액이 그만큼 현저하게 작게 있을 때는 뭐 쓰지 않는다 이런 있을 의미겠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퍼센테이지를 해놔야지만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하고 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 준비하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아동 청소년 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75호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인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5조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 사항과 안제 6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약칭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의 제목
그 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을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예방계획을 예방계획으로 수립을 수립으로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8조 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8조 제1항으로 고려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아동학대 신고를 아동학대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제시를 그 제시 이하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제시를 시로한다. 제5조의 제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를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각각 제7조부터 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등 1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회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2항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임용한다. 제7조 종전의 제6조 중 교육지원청을 의료기관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 종전의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예산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 운영, 피해 아동과 그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부 575, 그 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가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우리 조대용 의원님 뭐 좋은 조례 또 개정해 주셔서 고맙고 이게 아동복지법 제8조 제1항을 그게 국가계획이잖아요. 시도 계획이고 이걸 고려할 수 있다와 반영하여야 한다는 그거로 가름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예방 계획 수립을 네. 예. 시도 상위 계획으로 가름한다는 얘기예요. 가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동 도 계획과 정부 중앙 계획을 저희가 반영해서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반영해서. 네. 반영은 그 전에는 고려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좀 더 참고해서 적극적인 네. 그런 거다. 그리고 이게 신설 조항 예, 참 좋은 내용인데 이게 이 정도 조건 되는 공무원 찾기가 쉽습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고 저희가 근데 이제 이게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니까. 보통 한 8급 상당쯤 되면 3년 이상의 경력은 다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장님도 그러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십니까? 그럼? 저는 30
6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예, 예. 근무한 것도 사회복지 예, 분야 그렇습니다. 예. 근무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 내가 그러네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나는 진짜로 사회복지 기관에 일을 한 경력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을 네. 임용을 해야 된다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아니고 네, 그럼 지금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인데 네, 그 어쨌든 뭐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면 그런 분들만 이제 하여간 전담해서 예, 해라. 조금 원활한 업무 그렇죠. 수행을 위해서 좀 아까처럼 경력을- 복지기관 쪽으로 하니까 야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맞네요. 그 제 구조가 저는 기존안이 구조 말고 8조가 지금 구조로 바뀌었는데 기존안이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바꾼 이유가 있나요? 8조 예산 지원 이제 구조 예산 지원으로 됐는데 1항 2항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뭐 또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조항이 이제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구조는 이제 좀 포괄적인 범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명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조대웅 의원님하고도 어쨌든 논의해서 이렇게 바꾸실 네. 텐데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바꾼 지원 이유가 안에는 그 예방 그 시설 설치 운영 피해 아동과 그 보호 치료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 네. 그게 그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보호와 치료라는 이 말이 기존 1항과 2항에 있는 것을 더 넘어서서도 지원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가요? 예. 크게 문구상에 이제 있는 걸 조금 조문을 이렇게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뭐 임용한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명. 네. 그럼 기준을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늘은 겁니까 이게? 그 처음 당시에는 아동 그 학대 전담 공무원이 2명에서 2명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고 건수가 많다 보니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그럼 4명까지 이게 24시간 어찌 보면 출동 태세 아닙니까? 네. 언제든지 신고가 오면. 네. 그럼 이 네 분에서 그러면 뭐 당직 개념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야간 예. 출동에 대해서 하고 계시고. 예, 그 핸드폰이 업무 폰이 있습니다. 그 폰을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예, 당직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 뭐 마지막 질문만 해서 일주일에 뭐 출동 사례가 뭐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이제 근무 이후에 그러니까 뭐 18시부터 뭐 어쨌든 밤을 샐 거 아닙니까, 죠? 밤늦게 출동하는 건수는 한 달에 뭐 한 건 정도 될까 말까 하고요. 거의 업무 중에 경찰서 이제 112로 그 신고 그 번호가 통합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같이 동행해서 이제 상담하러 나가자고 이런 전화가 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동 학대 이 전담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거 그렇게 일하는 것이 좋은 현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한 현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럼 그거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올 텐데 그런 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물론 공무원 뭐 어떤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자살률이 높은 게
그 현장이 너무 참혹한 걸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쌓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그게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핵심이 전담 공무원 이제 배치입니까? 임용 관련해서? 그 법에 그 예. 이임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6조 이게 신규 임용의 내용이 아니고 이제 있던 공무원분들 중에 아동 학대 전담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이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는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자격을 더 둔 게 예,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더 경력을 해라. 둔 거는 그래서 뭐 공무원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네. 공무원 임용되면은 바로 안 되고 네, 네. 3년 조금 정도 근무하다가 경력을, 네, 예. 가지신 혹은 분이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뭐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한 그게 있으면 경력을 쳐주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 조대현 의원님이 잘 발견하시고 개정을 하신 게 참 다행입니다. 법이 2020년 4월에 개정됐어요. 각 지자체는 전담 공무원을 두라고. 근데 우리 지금 2025년인데 부서에서 이런 거 하나 챙기지 못해가지고 의회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냅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전반기 때도 행복이 할 때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은 안타까운 장면들이 계속 많이 떠올라요. 그때도 저는 분명히 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생후 70개월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의 방치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했는데 뭐 저도 또 뭐 챙겨본 것도 뭐 제 뭐 부족한 점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동 학대 얘기 나오면은 이런 것 그래서 계속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금 현재 배치할 때 지금도 그 경력이 있는 직원이 아니요, 제 말은 배치되고는 배치는 배치고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이 강화되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복지법, 아동보호법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는 사실은 전체적인 업무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정책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 이런 데는 정말 포인트로 해서 이런 업무만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강화해서 봐달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예. 예, 법 잘 상위법 챙기도록 개정되면은 공무원을 통해서도 내려오기도 하고 네. 또 사회적 이슈가 많은 것들은 그때마다 또 뉴스라든지 계속 사회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20년도 개정된 내용인데 우리 시는 2025년도에 전담 공무원을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 한번 조금 더 잘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대 의원님 잘 챙겨 봐주셔서 감사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우리 아동청소년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 죄송합니다. 네, 주현지입니다. 117페이지 어안번호 562 거제시 아동복지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제 아동 관련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과 관내 초등학생 연령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그제 아동 문화 관광 체험카드 지원 대상을 중학생 연령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그제 아동 관련 행사의 구체적 지원 근거 신설, 아동위원 구성 인구수 기준 규정 추가, 그제 아동문화 관광체험카드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초중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5년 7월 14일에서 8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아동문화관광체험카드를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연령까지 확대 지원하면 2026년에는 8,000명이 전가된 25,000명을 대상으로 연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억 5천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성별 역량평가는 개선 의견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그제시 아동복지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4조 제7호 중 어린이날을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로 하고 지원사업을 아동 관련 행사 및 지원사업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2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아동복지 정진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참가자 또는 관계자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고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교통수단 등 편의 제공, 제2호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3호 그 밖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7조 제1항 중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17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인구수의 기준은 직전 연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른다. 제25조 본문 중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미취학을 미취학 및 학교 밖으로 초등학생을 초중등 학생으로 하며 제36조 준용, 제37조 시행규칙을 삭제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는 성별 역량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서식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상입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부로 562 그제시 아동복지 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 관련 행사 참가자 및 관계자에게 교통수단, 기념품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 정진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아동문화 관광체험카드 지원 대상자를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문화 관광체험카드 이제 초등학생을 해서 이제 중학생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사용이 잘 됐는가 봐요. 많이 좋아. 네, 저희가 반응이 좋았어요.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몇 프로 정도? 그 작년 기준으로는 한 93% 정도 93% 정도가 사용했어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많이 사용한 거다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중학생까지 학대 지원하면 12억 5천만 원이 이제 예산이 비용 추계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게
연차별로 이제 비용 추계를 내놨어요. 근데 요즘 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좀 궁금한 게 이 예산이 1,000만 원씩 늘어나요? 저희가 200명 정도 증가 추이를 반영은 했는데 예. 그 중간에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게 사용하고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전입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그 1년에 한 200명 정도는 했는데 아마 그 이상은 예, 더 증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 판단합니다. 학생 수가 지금 네.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떤 지금 학교는 입학이 1명인 학교도 있고 지금 뭐 출생률이 지금 상당히 낮아지는 상태에서 네. 아니 이거 저 연차 계획은 왜 예산을 올려놨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국장님 한번. 아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출생수가 계속 매년 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제 그 애들이 올라가고 지금 3세, 4세, 5세 애들이 또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돼버리면 지금 현재 인원보다 사실 줄어들 수도 있는데 방금 과장이 말한 것처럼 뭐 전출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건 추계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이제 금액은 어차피 실제 그 해 연도에 맞는 아동 수대로 지급은 합니다만 뭐 비용 추계를 작게 잡아놨다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혹시나 뭐 또 전입이 저희 또 뭐 조선 경기도 또 하랑이고 하니까 인원수가 혹시나 전입 꼭 출생자 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작게 될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 저희는 예, 최대치로 그냥 그러니까. 편성을 했더라고 예측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4조 2에 보면은 1호 보겠습니다. 교통수단 및 편의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차편을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 이미 그제 패스로 아이들한테 다 나가고 있는데. 아, 요거는 저희가 거제시 어린이 축제 행사 시에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교통 편의를 하면은 그 안전이나 기타 등등 그 위에 아주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세워졌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월 1일에 그 아주 공설운동장에서 어린이 축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때 주차장 인근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하나 정문 앞에 주차장을 지금 임시 사용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2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제가 몇십 년 봤잖아요. 네.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교통수단에 대한 편의 제공 이거는 진짜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그 인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 그날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교통지도 그 자원봉사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원봉사자를 조금 투입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계획 잘 세우시고 아까 우리 안석봉 의원이 질의할 거를 또 했는데 우리 아동 청소년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 청소년과 한 해 우리 예산이 지금 과에 예. 2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7억 정도 되는데 12억 5천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280억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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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중학교 지금 보세요. 어무구역에다가 그제 패스에다가 기타 등등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돈이 많아서 주면 좋겠죠. 그죠? 우리 중학교에 이렇게 늘린 거 물론 이제 몇 의원이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 중학교 늘리면 고등학교도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그 당초에는 저희가 그 고등학생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초등학생
중학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을 합하면 그 8억 이상의 네네. 예산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일단 중학생부터 우선 지원을 하고 단계적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막 시에 예산 없다,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또 예산을 또 8억도 예산이 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교 또 학부모들이 왜 중학교는 주고 고등학교는 안 주냐? 우리 280억에서 예산은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죠, 과장님? 저희 과의 전체 예산이 280억이고 지금 현재 그 안에는 이 중학교 그 주는 예산은 아직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이 그렇다는 네, 제가 얘기입니다. 말하는 거는 280억에서 우리 중학교 요 예산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거 보세요. 확보도 예. 안 해놓고 중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여기 말엔. 저희 지금 중학생이 한 9,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업무교육에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 그 18개 우리 시군에서 이렇게 중학교까지 한 몇 군데 줍니까? 저희 경남에서는 네. 저기 거창하고 고성하고 함안 요 세 군데에서 초등학생 아닌 그 청소년을 대상 13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꿈키움 그래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물어봅니다. 있는 여기 내용이 거창하고 고성하고 어떻습니까? 인구 비율이 우리하고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나 이런 게 무조건 따라 이렇게 우리 그 아이들한테 주면은 좋겠지만은 우리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저는 우리 거제시 전체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이 많아요. 물론 고등학생 주고 중학생 주고 같이 주면 좋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진짜 일을 해야 하는 거는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돈 주는 거는 항상 선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 3-4군데 준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죠, 과장님. 인구가 늘어나서 200명이 왔다 갔다 전 출입이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조금 많이 이리 세운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거제시에는 노인 인구가 한 달에 한 100명, 1년에 한 1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과장님. 아이들 인구보다는 그거 숙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돈이 똑같아요. 돈이 많았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또 청년 주면은 좋은데 그런 예산 축에나 우리가 280억에서 더 중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자식의 체험 카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손잡고 가고 아이들이 어울리면은 좋죠. 근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쉽게 잡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예산에 더 중요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저희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정책 예. 제안에서 한 몇백 명이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좀 올려주세요 하면 그럼 다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문화관광 체험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바우처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 건 때문에 가족들하고 함께 또 나들이도 갈 수도 있고 참 좋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돈을 5만 원씩 공짜로 주는데 안 가본 데도 가고 왜 뭐 10만 원도 주고 하면 좋지만은 중학생을 또 늘리면은 고등학생도 줘야 되고 제 말은 그런 거예요. 돈 줘가지고 어떤 그 문화 체험이나 이런 거는 의미는 너무 좋아요. 훌륭하고. 근데 이제 예산에 더 중요한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청소년한테 더 좋은 전번에도 말했듯이 정말 그 롤 모델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직접 듣게 하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차라리 알차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문화체험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산을 들이는 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이들을 위한 정말 좋은 사람들, 우리가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특강을 든다든지, 그러면 학교에 순회를 해서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듣게 한다든지, 제가 5분 발의도 했었는데, 그런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하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고, 좀 그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이런 예산도 좋지만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래요. 어렸을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서 그 아이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 책에서도 참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사조에 의해 기념품 및 홍보 물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이 앞전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내용이 온 게 있던데, 진주시의 시장이 장애인 체육대, 그러니까 장애인 전국 체육대인지 도 체육대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그 참가자나 진주 시민들에게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는갑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기념품을 줘도 되는데, 요 진주시 참가자들하고 관계자들한테는 주면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 명시가 되면 네. 선거법 그런 그 조례하고 내가 보니까 진주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조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내 말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게 다 된 거네요. 네. 한번 의뢰는 한번 해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이제 어린이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서 조례에 이런 사항을 지금 개정을 한다고 논의를 했었고, 조례가 개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기로 했고, 선관위에서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의원실에 이렇게 네.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이런 질문이 왔으니까 당신들도 조심하라는 식으로 그 내용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5만 원 그 주는 게 이게 책, 스포츠, 영화 뭐 5만 대 다 쓰이던데. 공방 체험이라든지 공방도 하고. 그 뭐 근데 케이블카 볼링 치러도 다니고. 네. 그래서 그 맘카페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제 자기 애가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그거 더 연장해서 지급하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맘카페 또한 14,000명 되더라고요. 네. 이제 본인 실명을 달고 그 운영하는 그 맘카페 이제 매니저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이 부분에 아까 뭐 정명희 의원 말했던 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공짜다 아니면 포퓰리즘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 대시민 제가 보면 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예산으로 어떤 시민 만족도가 높은 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시고, 특히 이제 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중학생은 매월 5만 원, 고등학생은 매월 7만 원 준다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봤자 1년에 5만 원입니다. 그 고성에 비하면 작아도 아주 작죠. 네, 고성의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 여기 12억 5천만 원 그 고성의 총액보다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작은 규모의 동네인데, 그래서 그거 조례 제정하신다고 그 전에 군수님이 한 3-4번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뭐 부결되고 다시 올리고 부결되고 다시 올리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그걸 시행을 하고 나니까 그 전부 다 그걸 자기 용돈으로 쓰고 뭐 과자를 사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한 60에서 70% 이상 아이들이 그 소비 금액이 책을 사더랍니다. 왜냐면 어디서 결제되는 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로 용돈 주듯이 줬는데 결국은 애들이 그래갖고 어떤 애들은 그걸 가지고 물품을 사서
기부도 하고 그 책도 사고 아주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확대가 좀 되면 특히나 또 저는 이제 내년 되면 우리 중학교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해보니까 나한테는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의견은 다르지만 좀 괜찮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느 또 가난한 아이들은 또 뭐 책도 살 수 있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디에요? 문화예술회관에 공연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하는 거 진짜 보고 싶은 공연도 안 볼 수 있고 나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뭐 또 이게 혹시나 이거 공약이었습니까? 지금 예, 맞죠? 시장님, 예,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36페이지에 사회보장협의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전국에 아동이 있는데 그죠? 네. 전국에 아동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경남에서 아까 몇 군데 한다 했죠? 3군데, 경남에서도 4군데 이제 인 걸로. 네. 3-4군데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국에 아동이 있는 것 대비해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직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격차라든지 지역 간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조건부를 걸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향후에 중앙 정부의 사업이라든지 도단위 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시행이 되면 저희 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정을 하라는 그런 조건부 협의. 예, 그 내용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조건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행복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떠오르는 게 보훈수당을 각 단체들마다 증액을 요구하니까 우리 이제 국도비 매칭이 되는 게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도에서 관리를 해줬어요. 예, 우리 국장님 잘 아실 텐데 그런 것처럼 저는 앞에 의원님들 뭐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뭐 표퓰리즘도 좀 있고 이런 뭐 우려한 바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조건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도드라지게 뭐 지원해 나간다든지 또 공약이라 하여서 막 너무 그 지원 규모가 막 너가 이 정도 하면은 나는 이 정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경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어디든 아동이 있는데 사실상 아직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잘 감안하셔서 선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25조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요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밖 아동이란 것은 뭡니까? 지금 학교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가 네. 법이 있으니까 네.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학교 밖 아동은 어떤 아동들입니까? 그 학교 재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라든지 학교에 지나가지 아니하는 그러면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학교 밖 친구 전단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보면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미취학 및 다만입니다. 다만 미취학 및 학교 밖 아동은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아동이라고 하면은 18세 미만까지죠. 18세 미만은 예. 네, 아동이 그러면 위에 첫 번째는 중학교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18세 미만을 적용하면은 고1 뭐 생일 따라서는 고2까지도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고3까지도 지원 부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네. 그 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아니요.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그 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개정해 오신 내용만 보면은 네. 학교 밖 아동이라는 정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 밖 아동이 정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아동의 정의를 봐야 되는데
아동이라 하면은 우리 아동복지법 상에 만 18세 미만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럼 학교 밖 아동이라 하면은 생일에 따라서 고1, 고2까지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해당 연도 초등학생이 상하는 나이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원 대상이. 그러면 학교 밖 아동의 나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뒤에 후단의 내용들 때문에 이 아동이 뭐 생일 고1, 고2와 관계없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원이 되는 거다. 네. 이런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예, 초중등학생이 상하는 나이를 적용하여 지원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정할 게 아니고 뭐 연령으로 끊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초등학생만 지급을 할 때는 초등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미취학 아동하고 아동이고 단 초등학생 연령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중학생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취학에 해당이 미취학이라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이고 근데 청소년을 하면 또 연령이 이제 초과되니까 학교 밖 아동이라고 표기를 했고 밑에 보시면 당초에는 초등학생에 상응하는 나이라고 돼 있던 거를 저희가 초등학생, 중등학생 나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중등학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중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이에 해당되는 학교 밖 아동을 말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꿀면은요. 꿀면은 늦게 학교 가거나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가 초과되면 안 되는 나이가 거죠. 근데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왜냐면 여기 학생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나이를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말하는 나이로 끊는 거다 이렇게 보면 학교를 안 다녔을 알겠습니다. 때는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그래도 조금 뭐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그거 하지 않을까.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정미애 의원님 말에 조금 공감하는 건 뭐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1년에 이 5만 원 받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본인들 자체적으로 우리 시 조례에서 정의한 영화, 공연, 연극, 체육, 관광, 진로 탐색 이 부분이 진행이 될까요? 지금 저희 아이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그래서 정명 의원님 질문한 과정 중에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물론 이제 아동복지, 아동문화관광체험 카드로 지급되어지는 거지만 이것은 그 가정에 주어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의 사용이 저희 집 가정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아직 혼자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 우리 조례에서 정의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광 그리고 역량 개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십시오. 이게 꼭 그 아동 혼자서 이렇게 그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가족과 함께 이제 어떤 관광지를 갔을 때 아동 부분은 이제 저희 시 안에서는 그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입장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그 가정에 지원이 되는 금액 같다. 적어도 그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아까 우리 고성의 사례를 많이 드셨는데 그 친구들이 스스로 책을 사고 관광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고무적인 상황인 건데 사실은 초 1, 2, 3, 4 정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런 쓰임은 아닐 거잖아요. 네, 국장님. 제가 추가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어차피 저희가 이제 뭐 도수도 할 수 있고 영화도 할 수 있고 체험도 아동이 직접 했을 때만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가맹점에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이 뭐 1학년, 2학년이 단독으로 가기는 힘들지만 부모하고 같이 가도 그 자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뭐 저학년이라서 뭐 가정에다가 혜택을 준다라는 그거는 저희가 카드를 할 때 그런 이제 사항은 근데 못 쓰기 국장님의 때문에. 답변은 예. 국장님의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꼼꼼하게 들여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들이 이 돈을 받는 자녀들이 자기네들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광고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연령대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것도 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뭐 저희는 사용은 찬양을 하지만은 동행은 부모님이 당연히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제 언니 말씀은 자녀한테 이용이 안 되고 가정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뭐 아까, 그까지 예, 확대 해석한 건 말씀을 아닌데 하셔서, 말 그대로 예. 우리가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 친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문화 관광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과연 자기 자체적으로 쓰여지는가? 예. 그래서 현장에 그런 상황들도 있으니까 또 정책 시행 간에 그런 소리들이 있으면은 우리 과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예,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모두가 다 부모님 동행하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유아 태어났을 때부터 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우리 저희가 졌을 땐 아이 때부터 우리가 뭐 부모들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행위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부터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이 되면 뭐 그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등학생들이 사업에 진짜 시행하는 그 목적과 중심이 저는 과에서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우리가 정리하기로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홍보하는 내용들이 이 카드를 가져오는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 영향 활동을 되게 계속 강동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그렇게 주체적인 활동이 안 된다라는 현장도 되겠지만 우리 집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받자마자 발급 자체부터 받자마자 엄마가 들고 가서 그냥 엄마 같이 있다가 물론 아이들하고 책 사러 갈 때 그 카드 먼저 쓰겠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어머님이 염려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것처럼 부정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거기 하겠습니다. 이태열 원래 의원님 추가 질문할 걸 질문하여 놓쳤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조례 이게 아까 우리 저 기획 예산에 그 왔을 때 위원회 해촉에 어찌 보면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심의위원회 그렇게 통합재정 안정화 개정 심의위원회 그렇게 성폭력 그 하시는 분들도 위원회 해촉의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그제시 이렇게 이거는 한번 봅시다. 그제시 아동복지 정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위원회 해촉 사항에 그런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아동위원이잖아요. 아동위원이라면은 더 뭐 아동 성범죄잖아, 일반 뭐 성범죄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두면 안 된다는 해촉 사유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우리 별 그 상관도 없는 통합재정 안정화 요 기금위원들한테는 그게 들어가 있어서 뭐 지금은 뭐 그렇고 다음에 위원회 해촉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아동 성범죄 그러니까 요 조례 그대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가지고 기획 예산에서 신설된 조항 2개가 있습니다. 그거 좀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도 그 성별 영향 평가 시에 그 개선 의견 사항에 이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동위원회에 대한 해촉이 아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 위원 해촉 부분인데 지금 현조례 예, 개정 내용하고는 아동위원도 저희가 중요하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찌 보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아동위원 정말 좋으시고 뭐 봉사하시는 건 아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도 했던 말이 지역에서 그 봉사를 뭐 이 좀 세탁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기존에 가오를 씻기 위해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조례 저희가 개정하던 사항에는 반영은 안 됐지만 향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 이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네. 예. 꼭 그래서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려고 네. 아까 마이크를 네. 켰는데 다른 이야기를 이태일 의원님 다음에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네, 윤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회장님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중학교까지 학교.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네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계속 이제 중학생까지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예 그리고 또 지금 사용하고 누가 있는 해요? 네 누가 해요? 누가 요구사항을 하느냐고. 그 데이터 볼 수 있어요. 정책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래 있습니다. 정책 제안에 예. 그 요구사항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게 네. 이야기하지 말고 시장 공약 사업이다. 네. 잠시만요. 시장 공약 사업이다.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공약을 했든 간에 뭐 예를 들어 시연이 공약했다 손치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꼭 시장이 해서 공약 사항이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주는 게 거의 70% 활용 가치가 있다면서요. 90% 정도 사용하고 90%? 네네 사용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 그 90% 활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시장 공약 사항을 했다 이 말을 보면 됩니까? 아니 시장님 공약 사업도 있지만은 저희가 현재 이 관광 체험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뭐 전인적 성장도 할 수도 있고 문화적 소양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주 목적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 부모와 같이 손잡고 극장도 갈 수 있고 이런 주 내용이었잖아요. 처음에 설명할 때, 애당초 조례 만들 때 맞잖아요. 그러면 내 손주도 중학생이 있는데 중학생들은 부모들하고 같이 안 따라다닙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저끼리 다니거든요. 주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도서 구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주 목적인데 단지 부모와 같이 손잡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었잖아요. 당초에 조례 만들 때 저학년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선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지만은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사용도 하거든요. 그게 꼭 부모와 함께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애당초 설명할 때는 조례 만들 때 최고 먼저 조례 제정을 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에 어떤 역점을 많이 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 들어섬으로 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조금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자식 키워봤잖아요. 네. 예? 그러면 다른 방향을 선도를 해서 가는 방향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중학생까지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동 청소년 그 나는 아동 크면 아까 18세 이하라면서요. 왜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그 공약 사업을 안 했어요? 초중고 다 주면 되지. 언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답변 드리면 안 네. 되겠습니까? 네, 답변 예, 해보십시오. 예. 제가 전임 가장 이 업무를 봤을 때 네. 저희가 업무 보고를 하고 그 당시도 이 아동 청소년 체험카드 업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업무 보고를 계속했을 때 우리 이 상임위에서도 중고등학생을 학대를 좀 하면 안 되는 의견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방선거 할 때 어느 분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 행정 각 부서에서 혹시 공약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전체 부서에서 이게 리스트를 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고 안 하고는 뭐 후보진에서 정하지만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제가 그때 그 당시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하기를 우리가 예에 갔을 때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이 아동 문화 체험 카드 사업이 좋은데 초등학생만 주지 말고 중고등학생
고등학생으로 학대를 하자는 의견이 아마 기록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를 공약 어느 후보가 하든지 간에 공약 사업으로 우리가 양건을 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 양건을 공약 사업에 낸 건이었고 그 전에 몇 차례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조금 좋은 사업이고 하니 중고등학생들한테도 학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했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했듯이 이제 중고등학생까지 학대하기는 저희가 이게 이제 물론 뭐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학업을 뭐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문화관광 체험 위주니까 이제 고등학생은 아직 저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고등학생까지 학대는 조금 그러니 일단 1차적으로 중학생까지만 학대를 해서 한번 해보자는. 자,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왜 중학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더니 왜 중학교까지 끊느냐, 고등학교 주지. 예, 예. 공약을 하려면 초, 중, 고를 다 주지. 예, 예. 그래서 저희 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예. 예? 왜 중학교가 끊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걸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제 너무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학업에 저희들이 좀 뭐 집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떤 체험에 또 이게 만들어가지고 또 예산의 활용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 같은 경우 평균 뭐 90에서 93% 정도 사용료를 쓰고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또 고등학생들 많이 시간이 없어서 또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중학생까지 학대를 해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또 이런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호응이라든지 그게 됐습니다. 저도 예. 지금 우리가 복지가 보면 두 개를 크게 본다면 노인하고 우리 아동복지를 봤을 때 나는 아동복지를 많이 해야 된다 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아직 꿈나무 아이들이잖아요. 복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복지에 따라 또 다른 생활복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부탁하면요.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일이 천지입니다. 어디 농로 하나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사업도 안 해줘요. 그런데 17억, 18억이 함부로 나간다는 자체는 어른들이 전체적으로 역할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지금 중학교가 할배기야. 차례 이번에 보류시키고 고등학교가 다 넣어서 하는 게 맞다. 난 일하고 싶어요. 나는 이걸 반대하는 게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려면 초, 중, 고를 다 주라 이거라. 초등학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중학교 하려면 또 고등학교 안 할 것 같아요. 초, 중, 고를 같이 해가지고 조례를 차라리 새로 올리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보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보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면서 이제 질의 과정하고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 내용 종합해서 또 전에 과에서 검토한 내용도 있었다 하니까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확대하는 걸로 안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예. 안 맞다고요. 그래서 어떤 거 한다 하시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속개를 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수립 동의대가 거기 네, 그게 다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요? 수립 동의하소.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저기 아니, 속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좀 해요.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구부상으로 한 거니까 정확하게 법무팀을 찾아가서 정해내서 그러면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충분히 논의하고 다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